미국 블룸버그가 최근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혁신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비용, 첨단 기술 기업들의 집중도, 생산 능력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등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위였는데 이번에 1위로 올라오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연구개발 및 제조업의 강세, 세계 최다 특허 취득 활동이 주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2위로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기술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S 등 미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를 가장 발빠르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선보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한 로봇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3일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형성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달 18일에서 19일에 진행된 국내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489.9대 1의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슈버가 이 연구팀의 작품이었습니다. 슈버는 2015년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슈버의 우승에는 놀라운 스토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슈버가 참여한 로봇 경진대회 이름은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였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자 일본 도쿄전력은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로봇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믿고 이제는 원전을 무사히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로봇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로봇 기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재난위기에 투입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로봇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를 열어 그 로봇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항공우주국, 세계적인 로봇기업 IHMC 로보틱스, 그리고 일본 로봇 연구의 대표주자 일본 산업기술연구소, 무인기기 제어기술의 1인자라 불리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 세계 최고의 공학대학인 미국 MIT 공대 등 총 24개 로봇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이었고 2위에게는 100만 달러, 3위에는 50만 달러가 주어졌습니다. 공학 분야 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였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우승하면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팀이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다투는 로봇 기술의 자존심 대결이기에 우승에 대한 의미는 더 컸습니다. 초창기에 정한 대회 방식은 가상의 원전 사고 현장을 가정해 총 8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로봇들은 8가지 임무를 열심히 완수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종 우승자는 한국의 슈버였습니다. 슈버는 최종 결선 경기에서 8단계 수행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완수해 1위를 거머쥐었으며 2위와 3위 팀 역시 만점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2위 IHMC 로보틱스는 6분가량 뒤진 50분 26초 만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슈버는 모든 임무를 가장 빠르게 해냈습니다. 이 시합을 계기로 세계 로봇 연구팀들은 한국 연구진들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IHMC 로보틱스 한 연구원은 직접 슈버팀을 찾아와 우리 로봇은 너무 크고 무겁기만 한데 슈버는 크기도 적당하고 강력해서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실제 IHMC 로보틱스의 로봇은 키가 190cm이고 무게가 175kg으로 80kg인 슈버보다 실제 2배 가까이 무거웠습니다.
슈퍼팀의 우승을 놓고 전 세계는 한국 과학기술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까지 말하며 오랫동안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이젠 한국도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를 만든 카이스터 오즈노 교수는 불과 20여 명의 연구진으로 큰 재정적인 지원 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즈노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로봇은 수십 년 동안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당시 1등을 했다고 우리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슈퍼를 만들어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최근 이적보행 로봇 말고도 협동 로봇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일종으로 안전장치가 내장된 로봇팔인데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과 물류, 식음료,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로봇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협동 로봇을 개발했다며 놀라운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KT는 최근 미국의 로봇권이자 데니스홍 UCLA 교수를 영입해 AI와 로봇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에서도 놀라운 성능의 로봇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인수해서 화제를 모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적 보행 로봇 스팟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서 스스로 줄넘기를 돌리고 엄청난 균형 감각을 동원해 줄을 넘는 섬세한 동작은 쇼킹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구글이나 일본 소프트뱅크로 팔려나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기업인데 반해 현대차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로봇 사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업그레이드되어 발표된 스팟은 자체 충전 시스템을 갖춰 위험한 산업 재해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백업, 전송하는 기능도 갖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카우트는 원격으로 언제 어디든 스팟을 가동할 수 있어 인간의 출입이 불가능한 위험 지역에서도 스팟을 통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존 스팟에 팔을 추가해 더욱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로봇을 내놨습니다. 스팟은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로봇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고 평가받았는데 슈퍼를 시작으로 빠르게 로봇을 개발하고 외국 로봇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시작만 하면 무서운 속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로봇 산업에서도 이런 한국의 역량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이나 일본에 무시당해왔지만 이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듯이 전 세계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가 곳곳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파 때문이죠. GM 포드, 모티바, 엑손모빌, 삼성전자, NXP, 인피니언 등이 속해 있습니다. 멕시코는 GM, 기아, 폭스바겐, LG전자. 일본을 보죠. 닛산, 히타치 아스테모, 그리고 르네사스,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대만, TSMC, 지금 가뭄 때문에 공급 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생산 차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물론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 전에 반도체는 코비드-19 사태로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시작된 상태에서 자연재해가 연달아 겹치면서 무려 지금 파악되기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 4개 이상이 NXP, 인피니온, 르네상스, 삼성전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평택 파운드리 신규 라인의 조기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P2 라인이죠. 삼성전자가 경기 공장
경기 평택 공장에 신규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을 말하는 거죠. P2 라인의 조기 가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8인치 200mm 웨이퍼 반도체의 단가도 두 자릿수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TSMC, NXP 그러니까 팹리스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도 단가가 당연히 두 자릿수 인상 올라갔고 TSMC도 이제 8인치에 대해서 두 자릿수 단가를 올렸어요. 삼성전자도 그에 이어서 당연한 단가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지금 구조적인 공급 대란과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기회를 맞았고 이것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최근 공시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UV용 전용 라인인 경기 화성사업장 V1의 생산 라인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가 상반기 V1 램프업이라는 게 뭐죠? 생산량 확대. 기존 이제 라인을 통해서 생산량을 좀 확대시키는 걸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는데 수율도 올리고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7월부터 P2 라인까지 이제 램프업 거기다가 P2 라인까지 볼륨이 확 커지겠죠. 이래서 지금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다? 그럼 우리가 빨리 공급해가지고 그걸 먹어야지.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반도체 공급 부족되게 힘들어 한다면 삼성전자가 구원을 하겠다. 요런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가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자동차, 게임 콘솔 이런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한테 반도체를 줘. 그리고 국가까지 나섰어요. 미국, 유럽 국가가 TSMC한테 대놓고 반도체 내놔 할 정도로 반도체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M, 폭스바겐, 소니 이런 모든 어떤 첨단 소재를 다루고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대량 감산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주문이 지금 1년 이상 TSMC, 삼성전자 모두 다 합쳐서 말을 하는 겁니다. 1년 이상 지금 예약이 풀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TSMC는 완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주문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정부에서 막 압박을 넣고 생산을 맡긴 고객사에서도 제발 좀 공급 시기 좀 앞당겨달라. 지금 주문이 쏟아지고 물밀듯이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8인치 단가 올리고 나서 Q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경기 용인 기흥 사업장 6라인에서 고객사 주문을 받아서 8인치 제품 양산이 되고 있죠. 그간의 8인치는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인데 12인치, 8인치가 200이고 12인치가 300이죠. 이 기반보다 당연히 이 200보다 300에서 생산하는 게 단위 면적당 칩 생산량이 많겠죠. 그리고 8인치에서 생산하는데 나노대도 높아요. 그러니까 더 적게 생산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생산 장비도 노후화돼서 이제 수율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수익성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겁니다. 근데 작년 4분기부터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단가 인상이 되니까 요것 봐라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이제 왜 이것들은 8인치에서 생산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일단 옛날 제품이 주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다 하면 그거 자체가 열도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PMIC 개념인데 습도도 견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순하고 좀 내구성이 있게 제작이 돼요. 그래서 설계가 그다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복잡해지겠죠.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이제 또 5나노 라인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반도체 등 점점 더 집적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것들이 팔리고 있어요, 많이.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제 MCU 품귀 현상을 중심으로 8인치 단가가 쫙쫙쫙쫙 올라가고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지금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업체들과 커스텀 SoC, 그러니까 ASIC라고 하죠. 주문형 반도체.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양산 칩을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직접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요거 만들어줘 하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적합한 반도체를 이제 스스로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를 사가지고 이거 원해 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는 이런 커스텀 이제 SoC 분야에서도 이제 시스템 LSI는 설계를 좀 도와주고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그거를 위탁 생산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 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런 차원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P2 라인의 조기 가동 결정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게 미국은 한파, 일본은 지금 강진, 그리고 대만은 무슨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 그러고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물론 모든 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해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한파가 16일부터 왔죠. 지금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 중단을 선언한 오스틴 공장 지금 재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오스틴 C가 삼성전자에 16일부터 3일간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19일 날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력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일까지 일단 안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또 재가동하면 이제 외신 보도가 뜰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현상도 겹쳤어요. 거기서 동파도 되고 이러면서 일대 수도관과 정수 시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물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멕시코까지 영향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하고 지금 전력이 끊겼다. 이게 두 가지 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하루 이틀 차이지 이제 곧 재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재개가 되더라도 지금 안에 있는 그 라인의 재점검이 그러니까 라인을 셋업하고 재점검하는 그 과정이 재가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내부 직원을 또 급파한 거고 그래서 웨이퍼 상태 등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는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삼성전자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선 NXP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의 인피니언 등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공장이 가동 중단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지진 여파로 르네사스 공장이 멈췄죠. 이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업체가 세계 1위, 2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입니다. 안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단가를 20% 올렸습니다. 근데 세계 1위, 2위, 3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멈췄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가 그 차량 완성차 기업이라면 어디다가 SOC를 쳐야 될까요?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은 아니지만 위탁 생산이라도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SOS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XP 원래 공장이 좀 정지됐어. 그러면 설계도 빨리 주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해줘, TSMC에서 생산해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TSMC가 지금 또 대만 안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공업용수에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생산에 가동 중단은 아닌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 부족 그리고 지금 공급을 적게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수가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P2 라인 조기 갈동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역시 속도의 삼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팹리스 기업들도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한테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삼성이 적기에 고수율의 양품의 이제 제품들을 잘 공급하고 삼성이 원래 잘하는 사후 관리 AS까지 깔끔하게 해서 삼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인텔 파운드리 물량도 받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삼성으로 좀 더 이제 선호도를 높일 수 있고 글로벌리 뭔가 신뢰도, 메이커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